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좀 앉아 계신지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좀 마음을 읽어보기 위해서 짧게 심리 테스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앞에 이렇게 6가지 능력이 적혀 있어요. 맨 위부터 뭐라고 써 있죠? 투시 능력, 그 다음 예지 능력, 그리고 순간이동, 그리고 투명인간, 그리고 염력.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을 나는 능력까지 적혀 있는데, 자, 여기 앞에 있는 6가지 능력 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능력을 지금 당장 갖게 된다면 갖고 싶은 능력 한 가지와 그 이유를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냥 화면 심리 테스트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6가지 능력 중에 내가 지금 한 가지 능력을 갖게 된다면 갖고 싶은 능력 한 가지와 그 이유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거 없죠? 투시는 뭐 꿰뚫어 보는 거, 예지는 미래를 예측하는 거, 뭐 순간이동 이동하는 거, 투명인간 안 보이는 능력, 염력은 뭐 물건을 끌어당기는 이런 능력을 염력이라고 하죠. 하늘 나는 능력은 날아다니는 거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 한 가지를 만약에 갖게 된다면 갖고 싶은 능력과 그 이유 다 생각되셨죠?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투시 능력 갖고 싶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투시 갖고 싶어요? 왜 갖고 싶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게 투시가 네. 꼭 사물을 투시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뭐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투시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진짜 강의를 한 50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투시 보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너무 강의해가지고 여쭤봤어요. 좋습니다. 투시. 자, 두 번째 예지. 난 예지가 갖고 싶다. 예지 많으시네요. 선생님 왜 갖고 싶으세요? 미래를 먼저 알고 싶어. 미래를 먼저 알고 싶어서. 선생님 왜 갖고 싶으세요? 저도 같은 같은 생각으로 네. 미래를. 자, 왜 갖고 싶어요? 제일 나중으로 봤을 때 범죄적으로 안 걸릴 것 같아서. 네?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미래를 알고 싶다는 거 정도고. 근데 그때 선생님 왜 갖고 싶으세요? 저도 미래 앞서 말씀해 주신 미래를 갖고 싶어서. 네. 좋습니다. 예지 제일 많이 골라주셨고, 나 순간이동을 갖고 싶다. 혹시 있으신가요? 왜 갖고 싶으세요? 어디든 시간을 단축해서 다닐 수 시간을 있어요. 단축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난 투명인간이 갖고 싶다. 혹시 있나요? 한 분도 안 계시고. 염력. 염력도 없으시네요. 하늘을 나는 능력. 어떻게 왜 고르셨어요? 그냥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서 원래 꿈이세? 좋습니다. 자, 우리 맨 뒤에 선생님 뭐 갖고 싶으세요? 이 중에 만약에 한 가지 능력을 지금 갖게 된다면 갖고 싶은 능력. 투시. 안 고르시는 걸 고르셨어요. 투시 왜 갖고 싶으세요? 뭔가 비밀스러운 거 한번 보고 싶어. 비밀스러운 거 보고 싶어서. 요즘도 다 충분히 볼 수 있을 텐데. 네. 자, 선생님 왜 뭐 갖고 싶으세요? 예지. 예지 왜 갖고 싶으세요? 주식 뭐가 오르는지. 주식 뭐가 오르는지 중요하죠. 좋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다 선택을 해주셨는데 보통 이 선택한 데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해요. 한번 이유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투시 능력 고르신 분들은 호기심이 많은 분들인데 두 분 맞나요? 그렇죠. 뭐 새로운 거 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맞는 것 같고. 자, 우리 예지 능력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많이 골라주신. 네, 요즘에 돈이 없어서 그래요. 네, 그러신 분들이 예지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맞는 것 같나요? 보통 이제 항상 그 직장인들 대부분 다 예지 능력을 많이 선택을 하시고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있고요. 다음 순간이동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순간이동. 순간이동 고르신 분들은 이제 체력이 안 좋으신 분들인데 맞는 것 같네요, 대충. 자, 그리고 이제 투명인간 아까 없었죠. 투명인간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이 여기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염력 아까 없었죠. 염력도. 염력은 인내력이 부족하신 분들인데 여기는 없고. 자, 마지막 우리 하늘에 나는 능력 어디 계시죠? 그리고 제가 만든 건 아니니까 혹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네, 외로우신 분들이 많은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혹시 외로우시 그런 건 아니시죠? 네, 좋습니다.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본 거고, 뭐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본 거니까. 자, 일단 제 소개를 좀 하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3개 국어 부사, 디자인 전공, 그리고 화장품 회사 출신. 셋 다 저의 이야기인데 이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뭐가 거짓말일까요? 3개 국어? 뭐 어떤 의미예요? 4개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1개도 못 할 것 같다는 의미예요? 자, 일단 3개 국어 부사 거짓말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많이 들어주셨고. 자, 디자인 전공이 거짓말인 것 같다. 손 2분 계시고. 화장품 회사 출신이 거짓말인 것 같다. 1분 계시고요. 좋습니다. 여기 앞쪽으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 정답은 3개 국어 부사가 거짓말입니다. 한국어 하나만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원래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조경 디자인 학과라는 이제 전공을 해서 지금 보시는 저렇게 도시 같은 거 디자인할 때 그 나무 디자인 약간 이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이제 화장품 회사에 있었던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2년 정도 뷰티 업계에서 몸을 좀 담아서 지금이랑 그냥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이렇게 일을 했었고, 그걸 바탕으로 그 뒤로는 원래 이제 방송 쪽 관련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행사 아나운서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관련해서 쇼스 활동도 하면서 다양한 이런 강의 활동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이어왔었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라이브 커머스 제작하는 기획사를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진행자로 플레이어로 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직접 제작하고 만드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방송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이 업계에 거의 정말 초창기 라이브 커머스 딱 시작하는 단계부터 들어와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뭐 700번이라고 써있는데 아마 저보다 더 많은 방송을 했을 거예요. 정말 다양한 방송들, 다양한 브랜드사들을 경험하고 만났었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구성인데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뭐 이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장비, 기획, 스피치까지 전체적으로 다 묶여서 들어있기 때문에 요 딱 4시간 교육을 듣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라이브 커머스가 대충 뭔지는 이제 알겠다 정도의 감은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4시간을 좀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라이브 커머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혹시 뭔지는 아시나요? 자, 그럼 난 본 적이 있다. 라이브 커머스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아예 아무도 보신 적 없으세요? 잘 이해 제가 아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라이브 커머스를 안 보신 분도 계시는군요. 자, 실질적으로는 보통 핸드폰으로 보기는 하는데 다 같이 보기 편하기 위해서 그냥 컴퓨터로 보여드릴게요. 자,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면 지금 이게 이제 가장 많은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이 네이버의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이고요. 지금 현재 시청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방송, 이걸 이제 실제로 핸드폰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건을 이제 진행자가 나와서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 채팅을 치면서 상품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홈쇼핑 방송을 이제 보통 라이브 커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좀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사진 보이시죠? 저런 것처럼 진행자가 나와서 방송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방송을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고, 원래 라이브가 생방송의 라이브랑 그 커머스가 물건을 사고 판다는 느낌이잖아요. 라이브 커머스 합성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방송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소개하는 이런 방송 라이브 커머스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 좀 쉽게 생각하면 우리 그 홈쇼핑 있죠? TV 홈쇼핑. 그걸 그대로 모바일로 옮겨놨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럼 라이브 커머스가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사실 처음 시작은 중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라는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해서 중국에서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왔어요. 2018년, 17년 정도에 제가 중국에서 쇼호스트 대회 같은 거 하는 게 있었어요. 정말 중국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쩌다 운이 좋게 이렇게 돼서 중국에 이제 현지에 한 일주일 동안 그 대회를 참가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중에 하루 일정 중에 이제 프로모션 일정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코엑스, 킨텍스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복합센터의 1층에 아이스크림 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앞에 조그만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 저희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좀 이따 사진 찍고 하려고. 한 여성분이 갑자기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누구시지 했는데 갑자기 오더니 핸드폰을 딱 펼치는 거예요. 근데 삼각대가 딱 한 요 정도 사이즈 되는 삼각대, 작은 거, 요걸 앞에다 탁탁탁 펼치더니 거기 핸드폰을 딱 올려놓고 갑자기 방송을 딱 키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아이스크림 물건을 막 소개하면서 막 중국어로 떠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참 보다가 한 30분 정도 있다가 갔어요. 그래서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담당자한테 물어봤죠. 누구냐? 그랬더니 왕홍이래요. 그쪽 표현으로. 왕홍.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약간 인플루언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인플루언서 이분이 뭐 아이스크림을 판 것 같은데 혹시 뭐 얼마나 팔렸어요? 하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1,000만 원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 30분 사이에. 사실 제가 되게 놀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놀랬냐면 1,000만 원 팔릴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막 스태프들 막 20-30명씩 있고 막 카메라 몇 대씩 돌고 막 조명 터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딱 이런 테이블 하나에 딱 앉아서 여성분이 혼자 그냥 30분 동안 열심히 떠들었는데 갑자기 1,000만 원이 팔렸대. 조명도 안 써요. 그냥 자기 달랑 하나 놓고 미니 링 조명 하나 딱 달랑 놓고 마이크도 안 차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1,000만 원이 팔린 거예요. 대체 뭐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되게 신기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걸 찾아봤더니 라이브 커머스라는 말조차 거의 그때는 없었고요. 그냥 모바일 홈쇼핑 혹은 뭐 스트리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내 시장을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상하다. 우리나라가 훨씬 핸드폰도 잘 발달되어 있고 사람들이 너무 빠르잖아요. 한국이 뭐 PC방도 뭐 다. 근데 왜 이게 중국보다 한국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왜 한국엔 없지?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티몬이라는 지금 우리가 하는 티몬, 지금 우리가 하는 티몬에서 조그맣게 그런 라이브 커머스 스트리밍 방송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거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왜 안 뜨지 하고 이렇게 계속 보고 있다가 2020년에 갑자기 이 시장이 폭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2020년에 뭐가 있었죠? 그쵸, 코로나가 있었죠. 2020년 초에 코로나가 터집니다. 저는 사실 그때 엄청 힘들었어요. 저는 원래 주 직업이 행사 아나운서였었는데 갑자기 막 행사가 다 취소되고 어떡하지 하는데 그때 제가 그 중국 갔다 온 뒤로 관심이 생겨서 티몬에서 약간 부업처럼 이렇게 쇼호스트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방송이 늘기 시작하더니 이 시장 자체가 쭉쭉 커지기 시작합니다. 2020년 1월에 그 코로나가 터졌는데 그해 3월에 네이버가 그해 연말에 내려고 준비하던 쇼핑 라이브 플랫폼을 갑자기 빵 하고 만들어냅니다. 5월달에 카카오가 등장해요. 그 뒤로부터 정말 수많은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3조 시장이 지금 10조 시장까지 바라볼 정도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시장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로나 때문에 불이 붙은 건 알겠는데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라이브 커머스일까요? 사실 뭐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거 기존의 스마트 스토어도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외부로도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도 있었고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왜 하필 그 수많은 플랫폼 중에 라이브 커머스였을까요? 근데 혹시 왜 라이브 커머스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은지 그냥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한 번만 얘기해 주시죠. 실시간으로 좀 구매나 이런 게좀 문의 같은 거를 바로바로 좀 대답을 들을 수 있어요. 소통이 되니까 좋죠. 그것도 맞는 부분일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하나씩 있으세요? 지금 생각난 거는 이제 홈쇼핑을 옛날에 많이들 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홈쇼핑의 더 직관적인 버전이 라이브 커머스 같다는 생각이.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는. 네네네네. 맞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두 분의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고요. 저희가 그래도 한 4년 정도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수없이 이제 방송들을 만들어가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가 인기가 많고 이렇게 핫할까에 대해서 크게 저희가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라이프 스타일 반영, 그다음에 쌍방향 소통, 비용이거든요. 하나씩 볼게요. 일단 이 라이브 커머스는 어떻게 보면 늦게 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가 모바일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드라마, 영화도 다 모바일로 보잖아요. 그리고 뭘 해도 다 모바일로 넘어오는 추세예요. 예능도 모바일로 보고 뉴스도 모바일로 보고 모든 걸 다 스마트폰을 하는데 유독 안 넘어오던 시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홈쇼핑. 그래도 홈쇼핑은 아직 TV지 라는 게 아직까지 사람들이 남아있어서 다른 건 다 스마트폰으로 하면서 이상하게 그 홈쇼핑은 TV로 시청하는 그런 게 아직까지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사라지다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불이 붙으면서 시장이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그냥 맞춰서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실시간 쌍방향 소통. 일반적인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쇼호스트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내가 뭐 이걸 팔고 있고요, 이게 뭐 얼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라이브 커머스는 좀 달라요. 그래서 진행자가 나와가지고 이 물건을 팔아요. 뭐 오늘 이 제품이 디자인 어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저 제품의 뒷면을 좀 보고 싶은데 쇼호스트에서 앞면만 보여주네. 혹시 뒤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라고 치면은 그 쇼호스트가 막 진행을 하다가 누구누구님 제 뒷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바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실시간 소통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라이브 커머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요즘 말하는 MZ세대라고 말하죠. MZ라고 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MZ세대들은 특히나 이 소통에 굉장히 민감하고, 우리가 기존에 TV가 다 유튜브로 넘어온 이유도 인플루언서들과 직접 댓글 채팅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고 그들이 내 말을 읽어줄 수 있는 것 때문인데 그것들이 여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비용.
그럼 홈쇼핑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홈쇼핑 진행해 보신 분 계시죠? 보통 홈쇼핑 한 번 방송하려면 얼마 정도 드냐? 뭐 한 1억 잡으면 됩니다. 넉넉하게. 더 좋은 시간대, 흔히 말하는 프라임 타임이라고 하죠. 뭐 저녁 10시 타임, 뭐 이런 밤 시간대, 11시 타임 이럴 때는 더 비쌀 거고, 그리고 그나마 좀 저렴하다는 이제 뭐 약간 빈 시간대라는 이런 데들로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몇 천만 원은 줘야 됩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메이저 홈쇼핑 대한민국 한 10개 정도 얘기를 하죠. CJ, 뭐 롯데, 현대 이런 메이저급 들어가려면 가격이 더 많이 비싸고요. 조금 그나마 이제 낮은 그 채널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몇 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수수료도 되게 높아요. 한때 이거 말 많았었죠. 이 홈쇼핑 수수료 때문에. 지금 15%에서 45% 정도라고 써 있는데 물건 하나 팔리면 매출에 저만큼의 비용을 가져갑니다. 물론 저 상위양과의 차이는 뭐냐? 이제 뭐 낮다는 거는 이 수수료가 그나마 15%대, 20%대인 거는 뭐 유명 대기업 제품들이나 잘 팔릴 브랜드들 이런 것들이고, 이런 비싼 제품들은 작은 이 소상공인 상품들이겠죠. 일단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왜냐면 한 홈쇼핑에서 24시간 동안 방송을 몇 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24개 합니다. 1시간씩 방송을 하거든요. 홈쇼핑 24개인데 그중 뭐 새벽 시간대 보통 뭐 밤 12시부터 아침 6시는 뭐 데이터 방송이라서 재방을 돌려버려요. 그럼 실질적으로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한 18개 이 정도 방송 한 채널. 근데 우리나라 메이저 채널이라고 해봤자 뭐 10개, 거기서 뭐 서브로 붙는 거 해봤자 20-30개. 그럼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송에 들어갈 수 있는 브랜드사들이 1000개가 안 됩니다. 꼴랑 몇백 개. 근데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브랜드사들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홈쇼핑 방송을 하고 싶은데 다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MB는 더 좋은 상품, 더 저렴한 상품, 더 비싼 비용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높은 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라이브 커머스는 그에 반해서 비용에 있어서 일단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물론 라이브 커머스도 플랫폼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돈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방송을 하고 싶다. 일정 조건만 만들어졌을 때는 누구나 자유롭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언제든지. 물론 이제 홈쇼핑에 비해서 매체 파워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홈쇼핑은 들어갈 수 있는 부자가 들어간 만큼 갔을 때 그만큼 폭발적인 시청자를 모을 수 있겠지만 뭐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 비교적 그런 부분에 좀 약하긴 하지만 일단 해보지도 못하는 홈쇼핑보다는 그래도 일단 접근 자체가 워낙 쉽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내가 잘 쌓아본다면 훨씬 더 쉽게 방송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 유튜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유튜브는 누구나 원하면 채널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개설하고 만들면 나도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는 것처럼 라이브 커머스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라이브 커머스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이런 대략 말씀을 드렸고, 그런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 플랫폼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기존의 뭐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이런 이제 온라인 커머스들도 있고 그 외에도 뭐 한쪽 분야에 특화된 뭐 배달의 민족이나 무신사 뭐 이런 것들도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유통 대기업들, 흔히 말해서 홈쇼핑 사들도 요즘에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백화점 이런 데를 뛰어들고 있고 또 스타트업들도 요즘에는 이 라이브 커머스에 관심을 요즘이 아니죠. 거의 초창기부터 많이 들어와서 계속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들을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네이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라이브 커머스를 해야 된다. 무조건 알아야 되는 플랫폼 1순위는 네이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 7월에 네이버가 공식 오픈을 했습니다. 원래 언제 오픈했냐면 2020년 3월에 오픈을 했어요. 3월에 베타 버전으로 오픈한 거예요. 원래 이게 네이버가 연말에 내려고 준비하던 플랫폼이었었는데 코로나 빵 터지니까 난리 난 거예요. 지금 빨리 내야 된다. 그래서 약간 덜 완성된 상태로 베타 버전을 3월에 출시합니다. 진짜 3월에 저 나왔을 때부터 저는 저 네이버를 막 써봤거든요. 방송도 하고.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허접했어요. 그 정도로 진짜 불안정한 상태로 출시를 했고 이제 7월에 공식 출시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면서 지금의 이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고, 우선 네이버의 가장 큰 장점은 국내 1위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라는 그 매체를 등에 업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뭐 거래수나 거래 금액에 있어서도 압도적이고 많은 시청자들이 모여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네이버의 가장 좋은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네이버 페이. 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라이브 커머스를 가지고서 내가 여기서 방송을 본다. 예를 들어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쇼핑 라이브 이렇게 치면 실제 그
핸드폰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생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구매를 하고 싶다. 그럼 여기 아래 버튼 보이죠? 이렇게 구매 누르면 방송이 안 꺼진 상태로 바로 이렇게 구매하기로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매 자체도 굉장히 편하고 우리가 네이버로 평소에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즉 스마트 스토어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 이런 그 절차 자체가 굉장히 편하고 사람들이 익숙합니다. 사실 좀 생소한 라이브 플랫폼들이 좀 있어요, 가끔씩. 그런 데 들어가면 내가 사고 싶은데 가입해야 돼. 그럼 막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이버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이고 그 결제 시스템을 그대로 붙여놔서 결제가 좀 쉽다는 게 네이버의 장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네이버에서 방송을 하고 싶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까요? 뭐 기본적인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맞긴 맞아요. 근데 일정 수준의 조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네이버에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스토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네이버에 결제하기를 눌렀을 때 연결될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상품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지금 스마트 스토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렇죠. 다 지금 쓰고 계시죠. 그 스마트 스토어를 그대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를 일단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스마트 스토어 여러분들 등급이라는 게 있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급을 보면 제일 처음 딱 만들었을 때는 이제 시약 등급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물건을 팔아요. 물건을 팔아서 3개월 동안 100건 이상 그리고 2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게 되면 그 3개월 그 전체 평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달 만에 달성했다. 그렇게 되면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면은 바로 매달 2일날마다 등급이 변경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등급이 씨앗에서 새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고서 3개월 동안 여러분 다시 100건, 200만 원 못 쳐서 다시 내려와요.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급만 유지가 되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랫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네이버 쇼핑 라이브 플랫폼이거든요. 자, 이렇게 됐죠? 스마트폰 로그인 한 다음에 지금 회사 로그인 안 해놨는데 이렇게 로그인 누르고 그냥 바로 그럼 방송화면이 뜹니다. 제목 입력하고 사진 찍고 그냥 방송하기 누르면 바로 방송이 시작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간단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새싹 등급 이상이어야지 방송을 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수수료. 네이버 스마트 수수료 3%죠 지금, 그렇죠? 네, 이제 그 3%만 뗍니다. 한마디로 방송 송출 수수료는 없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을 방송을 하든지 돈이 들지 않아요. 다만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뭐 네이버랑 콜라보로 하는 뭐 기획전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조건에 따라서 수수료가 조금 더 붙긴 하는데 그래봤자 7% 미만. 네, 그 이상은 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홈쇼핑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수수료로 접근을 하실 수 있다. 자,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라이브가 있어요. 하나는 오픈 라이브, 또 하나는 기획 라이브. 무슨 차이가 있냐? 자, 일단 오픈 라이브는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가지고서 새싹 등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해야지 이번 주 토요일 저녁 8시에 방송 예약하고 방송하기 땅 송출해서 열심히 방송을 했어요. 이런 형태의 오픈 라이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명칭 같은 걸로 쓰이는 거예요. 오픈 라이브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기획 라이브는 뭐냐? 기획 라이브는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다 보면 유독 방송에서 시청자가 굉장히 많은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방송들이 있는데 이렇게 상단에 노출시켜주는 방송들이 있어요. 이런 방송들을 기획전이라고 하는데 네이버가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서 더 많은 시청자들한테 노출을 시켜줍니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방송을 뿌려줍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그 기획 라이브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그 오픈 라이브 저희가 해보니까 그냥 첫 방송 하시는 분들 시청자 한 500명, 많이 들어가면 1000명 정도 돼요. 기획 라이브 하면은 마케팅을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기획 라이브 하면 보통 최소 10,000명에서 많이 들어오면 10만 명, 20만 명까지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송을 한다면 기획 라이브가 하고 싶으세요? 오픈 라이브가 하고 싶으세요? 그쵸, 기획 라이브가 하고 싶죠. 기획 라이브는 누구나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홈쇼핑과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하루에 방송할 수 있는 기획 라이브 건수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럼 모든 방송을 다 기획 라이브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하루에 뭐 5건, 6건, 10건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선정하는 그건 뭐냐? 네이버 이제 MD들이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요.
그래서 네이버한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저희 이번에 이런 상품 팔 건데 이거 너무 좋은 상품이에요. 저희랑 기획 라이브 같이 한번 콜라보 해보시죠. 네이버 검토를 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하면 이제 기획 라이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수료도 조금 올라요. 가격도 조금 오르고 때에 따라서 이제 기획 라이브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상단에 노출시켜주는 기획 라이브가 있고 그냥 방송만 열어주는 기획 라이브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500만 원, 1000만 원씩 내는 기획점도 있고 또 그냥 비용 없이 들어가는 기획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들이 그 심사하는 그 심사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100% 오픈 안 하죠. 100% 오픈 안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제 봤던 것들 그리고 또 네이버에서도 하도 그 심사 기준을 안 알려주니까 이제 네이버에서 공지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오픈 라이브를 5번 이상을 해야 되고 그 중에 좀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가 나왔을 때 매출이 나왔을 때 너희랑 기획 라이브를 고려해보겠다라고 이제 한번 공지를 띄워준 적은 있었는데 사실상 그 정확한 기획 기준은 좀 애매해요. MD들이 다 정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한다 그러면 오픈 라이브를 자꾸 하면서 기획 라이브에 통과되는 걸 목표로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기획 라이브 한번 들어가면 오픈 라이브 한 5-6번 하고 매출 다 뽑거든요. 그 정도로 기획 라이브 파괴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목표를 잡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촬영 방식은 스마트폰 카메라 2가지가 다 있어요. 원하는 그냥 스마트폰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거 있죠? 거기 어플만 다운받고 키면 바로 방송을 할 수 있고 혹은 나는 뭐 좋은 장비를 좀 있다 카메라가 그럼 카메라로도 방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지나 뭐 영상 같은 것들 삽입하는 게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좀 이따 로그인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워낙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간단하게 방송을 만들고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이버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카카오. 네이버가 하니까 당연히 카카오도 이 방송을 관심을 갖고 하겠죠. 카카오가 지금 보면은 2020년 10월에 출시됐죠. 5월에 베타 버전이 나왔습니다. 아까 네이버가 몇 월이었죠? 그렇죠. 7월에 나왔고 얘네가 베타가 이제 3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타 3월 한마디로 조금 늦은 거예요. 카카오가 조금 늦게 들어왔고 역시 카카오도 이제 5천만 카카오톡 기반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청자도 많고 조회수도 많고 한데 여기서 카카오가 네이버하고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운영 시스템이 다릅니다. 자, 네이버는 내가 새싹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방송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이버 방송에 들어가 보면 지금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지금이 사실 1시 36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방송을 많이 하는 타임이 아니에요. 뒤에 이제 그 설명을 드릴 건데 방송이 그렇게 많은 시간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가 보면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라이브라고 이렇게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위쪽에 이제 빨간색 이렇게 라이브라고 써 있죠. 이거 지금 생방송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많은 방송들이 하고 있죠. 딱 봐도 한 10개, 20개는 돼 보이죠? 그 더보기 넘어가면 더 많은 방송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딱지 붙은 것들이 다 이게 라이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수십 개의 방송들이 이루어집니다. 저녁 한 7시쯤 들어가면 한 100개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방송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네이버는 동시에 누구나 원하면 할 수 있어요. 이게 장점은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또 돌려 말하면 약간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분산이 됐죠. 100개의 방송. 근데 카카오는 달라요. 카카오는 좀 이따 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시간에 방송 하나밖에 안 합니다. 이 플랫폼 내에서. 한마디로 홈쇼핑하고 비슷한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 카카오는 단점은 뭐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심사가 되게 까다로워요. 마치 네이버 기획전처럼 한번 들어가려면 심사가 한 달씩 걸려요. 진짜로. 여러분들 카카오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면 문의하기 남기거든요. 문의하기에다 이런 방송을 내가 가지고 있고 이렇게 했었고 이런 상품을 팔 거고 이렇게 남기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방송을 얘네가 심사를 해주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근데 들어가면 확실히 시청자 파워나 이런 것들 훨씬 좋아요. 매출 전환도 높고. 그래서 카카오는 시스템 운영 자체가 다르고 수수료가 10%에서 20%예요. 왜 이렇게 높지?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아까 전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3%였죠. 카카오는 10%가 넘는 이유가 카카오는 자체 제작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쇼핑이랑 비슷한 거예요. 홈쇼핑도 맡기면 1억 주면 다 해줘요. 나는 가서 그냥 그 매출 그래프만 보고 있는 거, 숫자 올라가는 거. 걔들이 쇼호스트부터 뭐 제작, 연출, 촬영, 스튜디오 다 해주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어떻게 하냐? 이것밖에 안 받고 이것만 되면 할 수 있는 대신 알아서 다 하셔야 돼요. 내가 직접 뭐 대본도 써야 되고 뭐 쇼호스트 데리고 와야 되고. 근데 카카오는 자체 제작팀이 있어서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물론 카카오에서도 내가 직접 만들겠어요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수료비도 내려가요. 한 7%, 5% 내려가거든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시스템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여기 이제 기획 라이브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존재하고 하루 10개에서 5개 정도 방송들이 이루어지고, 당연히 이제 카카오 제작팀이 움직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카메라로 송출하는 게 기본이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스마트폰도 많이 찍고 싶으면 찍을 수는 있고, 근데 요새는 이제 카카오가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한 게 문제가 됐는지 이제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슬슬 그 방송하고 싶어하는 네이버처럼 이렇게 약간 오픈형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카카오의 또 유일한 특징 중 하나가 지금 보시는 가로 방송. 지금 보이시죠? 카카오는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원래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세로가 기본인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방송하는 좀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유일하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또 이것도 바꾼 게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가로도 되지만 세로도 된다로 또 바꿨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트렌드에 좀 맞춰서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비해서는 조금 폐쇄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팀원. 팀원이 2017년 제가 이제 쇼스로 일했던 곳인데, 팀원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즉 네이버나 카카오에 비해서 훨씬 더 일찍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아직도 왈가왈부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제일 먼저 한 곳이 어디냐 하면 그냥 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정도 가장 일찍부터 시작했고 1세대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팀원도 팀원 제작팀이 직접 제작을 해서 만들고, 팀원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3, 40대 주부층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가 파는 상품이 뭐 육아 혹은 음식, 아이용품 이럴 때는 팀원 쪽이 좀 강력합니다. 네이버는 약간 올라운드 느낌이고, 카카오도 뭐 비슷하지만 좀 여기 패션 이런 쪽도 좀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팀원은 좀 그런 제품들, 육아나 아이,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여행 제품이 잘 팔리고, 여기 여행은 없으시죠 이쪽에? 네, 없으실 텐데 원래 얘네들이 2017년부터 했으니까 뭐 어디서 베껴왔겠어요? 당연히 홈쇼핑에서 베껴왔겠죠,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그러다 보니까 홈쇼핑 상품들이 많았어요. 홈쇼핑이 여행이 잘 되잖아요. 근데 원래 라이브 커머스도 여행이 잘 안 팔려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 봐도. 근데 팀원이 유일하게 좀 초창기부터 했고 상품들이 여행 상품이 많아서 이런 게 좀 잘 팔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팀원도 뭐 하루에 한 5, 6개, 뭐 많으면 10개 정도 방송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립. 그 네이버와 함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플랫폼 중 하나가 바로 그립입니다. 혹시 그립이란 플랫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혀 없으세요? 전혀? 좋습니다. 자, 일단 이 그립이란 플랫폼은 기존에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그리고 뒤로 설명드린 모든 플랫폼들과는 좀 유일한 차별화를 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립은 2019년 2월에 출시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그 카카오가 인수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에 들어간 상태인데, 일단 2019년에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했고, 이 그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라이브 커머스와 좀 달라요. 아까 제가 중국 얘기했었죠.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좀 변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형태가 좀 바뀌어서 들어왔어요. 중국은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던 인플루언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중국은 누가 파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이 본인의 인플루언서가 지금 본인의 핸드폰으로 본인 채널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뭘 파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누가 파는지. 그리고 이게 100개 팔릴 상품인데 되게 A급 왕웅이 팔면 이게 1000개가 팔릴 수도 있고, 대신 C급 왕웅이 팔면 이게 10개밖에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게 중국 라이브 커머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게 1000만 원 팔릴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었냐면, 뭐 장비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잘 파는 왕웅이니까 팔린 거예요. 근데 국내 라이브 커머스는 달라요. 누가 파느냐가 아니라 뭘 파느냐, 어디서 파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잘하는 쇼호스가 왔어요. 100개 팔릴 상품이 한 110개 팔려요. 진짜 못하는 쇼호스가 팔았어요. 그러면은 100개 팔리기 한 90개 팔립니다. 저도 쇼호스를 했었지만 솔직한 말로 쇼호스의 역량은 딱 그 정도예요. 100개를 110개 팔지 아니면 90개 팔지 만드는 정도고, 근데 이거를 카카오에서 하냐 네이버에서 하냐 기획적이냐 오픈라이브냐에 따라서 이게 100개 팔리기 1000개가 팔리고 이게 50개가 팔릴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라이브 커머스는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이버에서 여러분 방송할 때 쇼호스 본인 채널로 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마트 스토어로 해요. 직접.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토어가 얼마나 잘 가꿔져 있고 그게 어떤 라이브가 들어가고 마케팅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국내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스타시오스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진행력이 되고 거기서 마케팅이 좀 집중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국내에서 이 쇼호스트 중심의 플랫폼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그립이에요. 그립 같은 경우에는 쇼호스트 중심의 플랫폼, 즉 누가 파느냐가 중요한 플랫폼이 유일한 게 그립입니다. 자 보시면 그립 같은 경우에 처음에 여러분들 딱 핸드폰 들어가서 어플 가입을 하잖아요. 가입할 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가 그리퍼, 하나가 셀러. 자 그리퍼는 뭐냐? 그립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 ER 붙여서 그리퍼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립 쇼호스트를 그리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셀러는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 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리퍼예요. 저는 뭐 말을 잘해서 물건을 팔 자신이 있어. 근데 상품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제 그리퍼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 이 사람은 나는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겠어. 근데 상품은 가지고 있어. 팔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이제 셀러로 가입합니다. 자, 그럼 셀러가 어떻게 하냐면 그리퍼를 찾는 거예요. 이 그리퍼한테 내가 부탁을 해야겠다. 이 그리퍼한테 부탁을 해야겠다. 그럼 그리퍼들은 다 본인의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보이세요? 여기에 이렇게 사람 얼굴 그려져 있는 거. 이 사람 채널인 거예요. 근데 이 티몬이라든지 지금 카카오라든지 또 네이버, 이 네이버 보면 지금 프로틴 케이크 스콘이잖아요. 이 프로틴 케이크 채널로 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유일하게 그립은 이 사람의 본인 채널을 갑니다. 그래서 내가 팔로워가 얼마나 있는지, 내 그립 채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A 그리퍼한테 팔면은 여기는 뭐 팔로워가 10만 명이래. 훨씬 더 잘 팔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형태고, 장점은 뭐냐면 초기 비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해요. 열심히 해가지고 새싹 등급 만들었어요. 그다음 방송을 할 거예요. 물론 돈은 안 들죠. 근데 사실 그게 안 드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하려면 1시간 동안 대본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 대본도 써야 되고, 그리고 뭐 연출도 좀 해야겠죠. 삼각대도 하나 사야겠죠. 그리고 뭐 연습도 해봐야 되잖아요. 조명도 깔아봐야 되고, 그럼 그것도 시간이고 리소스고, 또 내가 뭐 촬영하면 옆에서 누군가 이렇게 댓글 한 명도 쳐줘야 돼. 걔도 다 인건비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투입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립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이거를 A라는 그리퍼한테 맡겼어요. 그러면 그냥 그 친구가 다 해. 혼자 자기가 집에서 다 세팅하고 테이블 놓고 물건 놓고 열심히 팔아요. 팔았는데 얘가 한 개도 못 팔았어. 예를 들어서 하나 팔았어. 하나 팔았어. 하나 판 만큼만 돈을 주면 돼요. 그리퍼가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죠? 얘는 수수료가 좀 높아요. 그립은 12%인데 거기에 이제 그리퍼 수수료가 추가로 붙어요. 5% 정도. 근데 이 그리퍼 이 능력치에 따라 다르겠죠? 100만 그리퍼랑 10만 그리퍼랑 10,000명 그리퍼랑 다를 거 아니에요? 그 그리퍼한테 맞춰서 이제 수수료를 주면 됩니다. 안 팔렸다 안 주면 돼요. 얘가 10,000개 팔았다 10,000개 팔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안 되는 거죠. 맡기면 그가 알아서 잘 팔아줍니다. 아까 말한 아이스크림 인플루언서처럼. 그게 이제 그립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뭐 내가 그리퍼도 할 자신 있다 그럼 그냥 셀러 가입하고 내가 직접 방송해도 돼요. 그게 안 되는 건 가능은 한데 이런 식의 시스템이 있다고. 수수료 비율이 좀 높다라는 거 있고, 대신 그립은 기본적으로 가입하자마자 바로 방송을 할 수 있어요. 네이버처럼 뭐 등록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합니다. 소상공인 그립 사실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이버는 사실 이렇게 하다가 우연찮게 들어온 사람들 꽤 많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그립은 이 어플 들어가서 그 방송 들어간다? 얘는 살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네이버처럼 우연히 네이버 나는 뉴스 보러 들어왔다 실수로 그냥 배너 떠있는 거 클릭해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환율 자체가 더 좋겠죠. 그런 부분들. 모든 상품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실제로 저희도 그립 방송, 네이버 방송도 같이 이렇게 해봤는데 일부 몇 가지 품목들에서는 그립 전환율이 훨씬 높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준만 되면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방송 엄청 많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스마트폰 하나로만 바로 송출됩니다. 진짜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립은 여러분들 나중에 쉬는 시간에 꼭 깔아보세요. 꼭 한번 깔아보시고 제가 한번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플로 그냥 들어가요. 정말 간단하게. 그럼 이제 이렇게 가입이 저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방송을 하고 싶다? 라이브 버튼 눌러요. 그럼 이런 식으로 뜹니다. 지금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뭐 사진 하나 좀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찍고 사진 사용 누르고, 그 다음에 이건 보통 상품 사진 같은 거 찍겠죠? 미리 저장해 놓은 거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제목 찍고
그다음에 판매한 상품, 내가 이제 상품 미리 추가해놨으니까 나는 이제 이 상품 팔 거다. 그럼 이제 확인하고 클릭하고 선택 완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태그 이런 거 설정하고 여기서 그냥 다음 누르면은 이렇게 바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시작하기 딱 누르잖아요. 그럼 바로 방송 오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만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원할 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글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유튜브. 얘기하다 보니까 다 중요해지는데 네이버도 중요하고 그립도 중요하지만 유튜브도 이제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년 6월 30일에 이제 오픈을 했어요. 유튜브 혹시 지금 라이브 커머스 하는 거 아세요? 처음 들으신 분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저도 강의안을 몇 주 전에 수정한 거라서. 유튜브가 원래 기존에는 이 쇼핑 플랫폼에 안 들어왔었어요. 얘네들은 컨텐츠 중심이라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시범적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6월 30일부터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탭이 생겼어요. 이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유튜브 이렇게 들어가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튜브 들어오면 여기 이 유튜브 맨 상단에 이렇게 조그맣게 요거 보이세요? 이게 나침반 같은 거 지금 보시면 이 나침반 버튼 요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 보면 쇼핑 탭이라고 있어요. 쇼핑 탭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예약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한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렇게 스트리밍 방송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제품 보기 누르면 바로 상품이 이렇게 보여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가 지금 카페24랑 연동을 해가지고 이제 카페24의 홈페이지를 만들면 그걸 유튜브 본인 채널에다 붙일 수 있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이 쇼핑 라이브 시장에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그건 되게 큰 사건이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기존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들이 엄청나게 많이 흔들리긴 할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가 되게 강력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건강식품을 팔아야 돼. 근데 건강에 관심 있는 뭐 유튜버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그 사람 채널에서 직접 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네이버보다 카카오보다 훨씬 더 아무래도 충성도가 높겠죠.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저 물건을 팔고 있어. 구매율이 훨씬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시범적으로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 내후년에 더 이게 활성화가 될 거고 이 유튜브 시장으로 많이 넘어올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유튜브도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는 이제 아무래도 원래 가로다 보니까 얘네는 뭐 가로로 방송이 된다는 그런 그냥 좀 있고 배달의 민족에서도 이제 하는데 문 닫았습니다. 네, 8월도 배달의 민족 쇼핑 라이브는 문을 닫았어요. 8월 말일부 서비스 종료 공지가 이제 뉴스에 얼마 전에 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원래는 그 식품만 하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그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11번가 뭐 쿠팡 보시면 엄청 많아요. 진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이 정말 많이 생겨났다 없어지고 이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네이버 그리고 그립 그다음 앞으로 유튜브에 관심을 갖자.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이버는 새싹 등급, 그립은 쇼호스 중심 플랫폼, 그리고 유튜브가 최근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처음 시작할 때 지금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가지고 계시겠지만 새싹 등급 혹시 되신 분 있으신가요? 새싹 등급이신 분 지금 아직 안 되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은 처음에 그립을 같이 병행을 하시면 좋아요. 그립으로 좀 테스트하고 연습도 좀 하면서 네이버 준비해서 새싹 등급 만들면 오픈 라이브 하다가 기획 라이브 가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네, 딱 10분만 쉬고 와서 할까요? 네. 2분까지 들어오시면 됩니다.